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단 HBM3 양산 돌입 소식 뭐 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HBM에 있어서만큼은 기술력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위시해서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이지만, 뭔지 모르게 좀 약한, 정말로 그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카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진행이 됐고, 일단 주 저항 자리를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이제 이동평균선 자리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잠깐 눌리더라도 이제 그 하락을 끝내고 안정은 찾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시세가 탄력이 강화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차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도 더디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가 그러면 왜 이렇게, 아니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인데 왜 이렇게 도대체 약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 반도체가 약한 이유는 이 메모리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D램, 낸드, 특히 이제 D램, 낸드 이런 레거시 제품, 쉽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세계 1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가격도 좀 올리고 상반기에 20%가량 10 몇 프로 이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 자체가 최근에 이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D램 가격을 한번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나와 있을까요? 얘들은 지금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주봉 차트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잘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엄청나게 봄까지 이제 엄청나게 잘 갔죠. 그러니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2분기가 4, 5, 6인데 요 4월 달까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4, 5, 6 이제 이 고정거래선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D램이 지금 현재 7, 8, 9 여기까지는 좀 진행되다가 이제 8월 달부터 가격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쭉 상승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요 8월 달부터는 좀 꺾여 가지고 옆으로 좀 끼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요쪽에가 실제 예상치보다 좀 둔화돼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 것이죠. 그 이면에는 또 환율도 꽤나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 안 하는데 환율이 지금 완전히 저 밑으로 굴러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7월 달까지는 환율이 저기 1,400원 근처에서 이제 움직여 1,300원 후반대에 움직이다가 수직 급락을 했죠. 묘하게 이제 D램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하고도 일맥상통한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HBM 수요가 여전히 하다 이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 충족,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우리나라 환율이 수익성이 떨어져 버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 대비 환율이 하락한 거거든요. 워낙 강세가 나타난 거죠. 그럼 미국 달러는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에 비해서 환율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똑같이 이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다. 실적이 좋긴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라고 그러죠. 파운드리 업체가 이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제일 큰 회사가 파운드리라 그래요. 여기에 지금 그 대만의 TSMC지 않습니까? TSMC가 그래서 승승장구해 가지고 엔비디아 칩 같은 거 특히 받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제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인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세계 이 파운드리 TSMC를 따라잡겠다 했는데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린 거예요.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장에 인텔이 진출했는데, 인텔도 이게 이제 적자가 심화되다 보니까 뭘 했습니까? 이거 분사를 했죠. 따로 파운드리 분야를.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연간 조 단위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하고 틀리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아까 그랬지만 디램가격이 막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HBM 하이닉스 뺏겼다 해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했죠.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틀려졌다는 거죠. 역시 이게 이제 격차가 TSMC의 AI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위탁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몰려버렸고요. 또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과거에하고 틀리게 이런 현상이 왜 났냐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미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에다가 조금 물량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견제용으로 해버리니까 대만 업체가 TSMC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호황을 누르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치적인 이슈가 대만 업체에다가 물량을 더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다시 한번, 그전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이 왜냐면 워낙에 인구가 많고 최대 수요처 아닙니까? 애플 같은데 뭐 테슬라 다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최대 구입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규제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지,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량이 대만 쪽으로 물려가.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도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적자 나버린다. 인텔은 이거 못 버티고 지들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로 해서 마치 2차 전지 SK온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SK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록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확정이 된 것은 오케이, 좋은 일이지만 바로 파운드리 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또 HBM 납품했다는 거지, HBM은 또 하이닉스에 또 밀리고 심지어 이제 마이크론한테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힘겨운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류의 변화에 과거와 틀리게 삼성전자가 잘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시류의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완전히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진출하고 이런 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HBM,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HBM, 여기서 이제 고전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이 또 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까? 이런 구석이 상승에 제한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어쨌든 저는 뭐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만은 매도를 쳐야 된다라고 이제 기본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도 저렇게 주가가 움직여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저거?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금리는 계속 해야 되고,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좋아지고, 그것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인데, 아니면 수개월 내가 중요한데, 수개월 내에 마땅히 이게 올라설 수 있는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뭐 그럴 만한 파운드리 분야에서 또 HBM 분야에서 뭔가 뭐 급속하게 대변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구석지가 없다라는 것이 역시 이제 그 자꾸 삼성전자도 과거와 같은 영광을 좀 누리기는 한계가 좀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시대 이재용으로 넘으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약간씩 이제 서서히 고전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요. 일단은 이 자체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올 때 이게 이런 정도로 힘이 없다는 것은 21선을 쉽사리 돌파하기 힘들다. 만에 하나 21선을 재수적게 돌파해갖고 갭상승에도 그건 틀림없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뭐 지수 자체는 이제 가는 시장이다 보니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추세를 상승 추세로 다시 바꿔놨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일말의 기대 심리를 갖고서 반등을 좀 해 나간다라고 봤을 때 뭐 21선 전후 사이클에서 횡보를 좀 여기서 밀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힘겨루기를 했다가 다시금 상승해 나갈 것인데 3분기 실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제 실적이 좀 시원찮을 거다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돼 있지만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건 택도 없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가 자체는 그래도 뭐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올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위시해서 보면 수익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21선을 돌파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이제 대부분 좀 여기서 바로 못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지지를 좀 돌파해놓고 약간 지지를 하게 되면 꿈틀꿈틀해 가지고 요런 자리로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저런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 제가 이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쪽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말이죠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 이런 정도로 빠졌으니까요. 그러나 월봉에서 보면 이런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가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경쟁력에서 좀 뒤처진다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이런 자리가 7만 원이 좀 안 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로는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 금방이 오면 하나의 이제 저항이 돼 가지고 말이죠. 그죠? 뭐 조금 힘을 발휘하면 아까 7만 원 초반 이런 자리라 했지 않습니까? 7만 원 초반 요런 자리 조금 힘을 더 내줬을 때 이제 저런 자리 요런 정도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게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제가 지난 상반기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이건 뭐 9만원 좀 넘어갈 9만 6천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요. 환율도 저 고공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환율이나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 디램 가격이 제가 그때도 이제 예측을 했죠. 많이는 못 간다. 왜 그러냐면 HBM이 경쟁이 늦어지고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 고정거래선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없다 절대로. 그 다음에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애들이 가동률 옛날에 줄여놨던 것을 늘리기 때문에 디램 가격 상승에도 제한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빨리 나타나 버린 그런 형태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는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맨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 뭐 기관은 좀 바닥에서 사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금융투자 중심 개인 투자들이 이런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런 이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것인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뭐 무슨 뭐 작전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의 종목도 아니고요. 아주 중소형 개별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등 시 이제 매도를 기본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천재투자 TV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글쎄 이제 주가가 또 중간에 이제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덜 올라서 그렇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명히 방향이 위로 올라갈 것이니까 기다려라, 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표가 자체에서의 큰 변화는 없지만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움직인다. 저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승할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인 분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천재투자TV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수익이 나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좀 빠듯빠듯하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겠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일단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 오르고는 천재투자TV에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한글로 오르고라고 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8월 달에 출시해 가지고 지금 2달이 좀 안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8월 14일 날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양방향 카톡방을 통해서 리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방향 오르고 채팅 앱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저명하고 잘한다는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률도 남다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시황 뭐 이런 것은 기본이고 종목을 아예 그냥 공짜로 매수 매도가 잡아주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한 발 늦은, 항상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은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는 평생 무료입니다. 공개 채팅방에 있는 전문가가 무려 24명이나 있어요. 24명의 전문가 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정말 엑기스 정보를 제공하는 또 별도 뭐 진짜 고급 정보도 제공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은 전문가 투자 성향도 나와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니까 삼성전자에 목매지 마시고 일단은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계시되 올라올 때 적절하게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여기에서 다시 첫 단추를 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워낙에 잘하는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힘들 내시고 오르고 채팅앱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세요.